오늘도 축구 많이 보셨나요? 춘맨파이터 이주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뵐 곳도 많고 선물 드릴 시기도 많아지는 그런 5월이죠. 화장품, 마사지기, 홍삼, 비타민! 이런 선물들이 5월 선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훈훈한 시기에 사람들을 기만한 이런 업체들, 정말 그런 선물 사려고 진짜 5월달에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이런 걸로 사기를 내치고 말이야. 양심이라도 있는 겁니까? 좋은 마음으로 선물 하나 사려고 해도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춘맨파이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자동이체 걸어놔라. 토트넘 팬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토트넘은 그냥 팬들에게 자동이체 걸어놔라. 이게 무슨 국민연금도 아니고 말이죠. 황덕현 해설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얼마 전 토트넘이 뉴캐슬전 대패로 인해서 팬들에게 티켓값을 환불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월요일에 치러졌었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0대3으로 끌려가는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게리 네빌이 이럴 거면 티켓값 계속 환불해 줄 거면 팬들한테 자동이체 걸어놔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비꼰 겁니다. 지난 뉴캐슬전에서 20분 만에 5골을 먹힌 것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토트넘의 수비 불안은 심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케인,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의 골로 3대3까지 쫓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3대4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영화 보면 뭐 보고 나서 이거 영화 재미없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러면은 뭐 환불해 줍니까? 이거 절대 안 해주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는데 이거 진짜 토트넘도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얼마 해준 거예요, 환불을? 일단 기사를 좀 참조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원정팬의 티켓값 3,200명, 이게 뉴캐슬전 기준이거든요. 뉴캐슬전 기준 3,200명의 티켓값이 최소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네. 네, 근데 만약에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환불 사태가 일어났다면 리버풀로 원정을 떠난 2,936석, 이 2,936석의 티켓값을 이제 환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티켓값을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최소 8,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토트넘 팬들에게 환불을 해줄 뻔했습니다. 아니, 선수들 경기 뛰면서 돈을 벌어도 모자를 판에 뭐 경기당 뭐 1억 5천씩만 내주면 그거 장사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토트넘. 근데 게리 네빌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토트넘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계속 토트넘한테 계속 독소를 품고 있는데 이번에 졌을 때도 토트넘스럽게 졌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케인도 한마디 했어요. 케인 아시죠? 토트넘 선수입니다. 케인은. 해리 케인. 이 경기 초반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일단 해리 케인도 그렇고 게리 네빌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게리 네빌 쪽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 토트넘 수비진에 대한 비판을 가한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항상 그렇듯이 불안한 수비로 인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 본인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손짓으로 신경을 쓰다가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였죠. 로메로의 경우에는 수비력이 괜찮지만 적극성이 좀 과한 탓에 상당히 무리한 태클을 하면서 파울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날 리버풀전에서도 결국에는 PK를 내주고 말았죠.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우라의 또 치명적인 미스 한 방. 리버풀전 막판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으로 터졌었던 디오고 조타의 이 마지막 4번째 골. 결정적으로 좀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서 모우라의 이 미스까지 포함해서 토트넘의 전체적인 이 스쿼드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극적으로 4번째 골을 득점을 했는데, 근데 클롭 감독이 이 세레모니 하다가
옐로 카드까지 받았다고요? 아니 감독이 이렇게 흥분해서 옐로 카드를 받는 경우 막 이런 거 많습니까? 네, 일단 클롭 감독은 리버풀의 감독이죠. 아마 이날 경기를 관장했었던 폴 티어니 주심에 관한 그리고 폴 티어니 주심을 향한 무언의 항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티어니 심판의 판정 관련해서 클롭 감독이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도중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가는 사실 징계나 다양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클롭 감독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조타의 극적인 골이 터지고 나서 대기심을 향해서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던 와중에 햄스트링 올라와서 이제 뒷 허벅지를 붙잡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은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는데 클롭 감독에 의하면 햄스트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겁나게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참 많이 흥분했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어지러운 팀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대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야. 근데 이 골이 그냥 골이 아니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리그 10호 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11번째 기록이고요. 11번. 네,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2015-16 시즌을 제외하면 모든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입니다. 대단하네. 네, 현재 손흥민은 PL 통산 103골. 103골 맞나요? 103골. 100세골이든 103골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 100골 넘게 넣었다. 100세골 다 알아듣습니다. 네. 3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동률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추가하게 된다면 첼시의 전설인 디디에 드록바와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콘테 감독 경질 이후에 6경기에 출전해서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확실히 최근에 폼이 올라왔습니다. 이 콘테 감독이 경질한 이후에 4골 1도움. 이거 그 콘테 감독 밑에서 득점왕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근데 콘테 감독 나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뭐 어쨌든 손흥민의 활약 쭉 이어지고 토트넘 수비 이거 계속 엉망인데 토트넘 팬들 진짜 마음 아프겠습니다. 제가 좀 위로를 좀 드릴게요. 다음 경기 때는 골 덜 먹겠죠. 골 덜 먹고 손흥민 선수 골 넣고 그럼 토트넘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트넘 경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리그 우승 후보 어디죠? 울산인가요? 전북인가요? 대전인가요? 서울인가요?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전북은 아닙니다. 지금 전북은 아니에요. 지금 전북 얘기를 할 텐데 황재열 기자님 전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초상집도 이런 초상집이 없다며요. 일단 상황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전북이 지난 4월 26일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경기 그리고 29일이었죠.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시즌 전 정말 많은 선수를 보강을 했고 지난해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이 전북이라는 팀의 규본을 생각해보면 올 시즌도 우리 이주원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네네.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10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3승 1무 6패입니다. 아이고 6번이나 졌네. 이 승점 10점으로 12개 팀 중에 지금 10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K리그 우승팀인 울산이 시즌 통틀어서 몇 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패를 했죠? 6패를 했습니다. 6패를 했는데 벌써 6패를 했어요. 자, 2021 시즌에 우승했었던 같은 이 전북 현대 몇 패를 했을까요? 몇 패를 했죠? 마찬가지로 6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지면 이거 우승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승과는 이미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전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관중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경기를 못해요. 관중들이 축구 경기보다 감독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흥분한 관중이 이거 진짜 쉽게 안 일어나는 건데 그라운드에 난입을 했습니다. 토트넘
지금 환불했다고 표값 환불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돈 달라고 난입한 거 아니잖아요. 왜 난입한 거예요, 이거? 이 사건이 강원전 앞서서 제가 이제 패배를 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경기 0대 0이었던 후반 추가 시간에 전북의 김건웅 그리고 강원의 양현준이 경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현준 선수는 몸싸움을 이겨내고 전북의 골문으로 내달렸고 결국 이날 경기의 결승골을 터뜨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전북의 김문환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이 두 선수가 부딪혔었던 그 장면이 파울이다라고 주심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필이 거친 항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심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게 됐던 거죠. 이 퇴장 명령이 나온 직후에 분을 참지 못했었던 한 팬이 결국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아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전북현대 팀 내 최고참인 최철순 선수와의 충돌도 있었어요. 최철순 선수는 관중을 직접 말리기에 나섰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뭐 또 언쟁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린다라고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최고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유, 제가 그 팬들 마음 이해합니다. 지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경기장 난입뿐만 아니라 경기장 잔디를 다 뜯어버리고 싶지. 근데 경기장 들어오는 거는 좀 참아주세요.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거 좀 참아주시고. 근데 관중도 관중이지만 뭐 선수하고 심판하고 막 항의하면서 막 싸우고 막 들리진 않지만 여기서 막 이런 욕하는 거 막 입모양 나오고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퇴장 당하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전북 분위기 안 좋은데 퇴장까지 당해서 이거 선수도 없어요. 이러면 안 좋은데 더 안 좋고 엎친데 덮치고 더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전북의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에는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심판진과 주장 홍정호 선수가 다시 한번 충돌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주축 자원들이 빠진 채로 5월 5일 어린이날 FC서울 원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팀의 핵심 수비수인 김진수 선수가 A매치 소집 기간에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에 강원전에서 송민규 선수 역시 부상을 당하면서 전북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전북의 문제는 잇몸보다는 더 큰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물음표가 붙습니다. 염증까지. 자, 그러면 선수도 없다. 그리고 경기는 매번 진다. 부상도 당하고 감독도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전북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가 지금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황덕현 해설위원님. 전북 상황이 안 좋은 게 맞죠? 전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허신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팬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많은 전북 팬들이 황덕현 해설위원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북이 K리그의 뜨거운 감자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느냐? 결국에는 좋지 못한 성적 탓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지난 시즌부터 쭉 이어온 감독, 대표이사 그리고 구단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터진 셈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전북현대 선수단의 버스를 팬들이 집단으로 막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팬들은 다음 경기 응원 보이콧을 실시를 했는데 전북 구단 측에서 팬들의 목소리가 담긴 응원 앰프를 틀어놓는 립싱크 응원을 강행하자 여기서 더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아이고, 불난데 기름을 지금 부었어요. 근데 참 이거 답답합니다. 지금 팬들이 무슨 교통경찰입니까? 버스를 왜 막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팬들은 축구만 보면서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지고 있고 나아가 기미는 안 보이고 진짜 이 불만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팬들 마음은 좀 어때요 지금? 자, 일단 구단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허병길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이 허병길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공영방송 어디죠? 어디예요? KBS. 아하. KBS랑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KBS랑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했냐?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전북 팬들의 제가 물론 이제 전북에 관련해서 조금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팬들 마음만 하겠습니까? 근데 팬들에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했나요? 자, 뭐라고 했냐면
아마 이 허병길 대표이사는 단순히 팀이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팬들이 불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김상식 감독, 초임 감독 아니냐? 초임 감독. 최강희 감독은 처음부터 잘했냐? 최강희 감독은 전북의 위대한 이 커리어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쵸. 우승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강희 감독 시절에 있었던 닭공, 이 닭공에 대한 환상, 이걸 구현을 못한다고 다 감독 내보내면 이 전북 감독 자리 요거 맡을 사람 누가 있겠냐. 아하. 자, 근데 이 초임 감독이라는 표현이 김상식 감독이 올해 3년 차입니다. 팀을 3년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 3년을 이끄는 동안에 나아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니까 팬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3년이면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북이란 팀을 맡았으면 3년 동안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된다. 그리고 김상식 감독이 어디서 놀고 있다가 전북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상식 감독이 그래도 전북의 코치로 오랫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자, 첫 시즌에 우승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 FA컵 우승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팬들이 그때마다 얘기를 했죠. 왜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느냐. 전북이 선수가 안 좋은 팀이 아닙니다. 근데 경기력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비판의 스탠스를 낸 거고, 김상식 감독 1년차 물론 비판의 목소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어요. 왜? 감독 부임 첫 해니까. 네네. 그럴 수 있다. 근데 리그 우승했잖아요. 네. 이 선수 김상식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전북의 왕조를 세우는데 선수로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코치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요. 그래서 팬들 역시도 응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근데 팬들의 반발이 거세졌을 때 허병길 대표이사의 스탠스는 어땠느냐. 사실 우리가 만약 구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감독과 소통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구단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으면 네. 사실 팬들 저는 이렇게까지 화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죠. KBS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년 간담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날짜를 잡았다. 아하. 근데 이 잡은 날짜가 서포터즈 측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 못하겠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전북 서포터즈 바로 반박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뭐죠? 자, 뭐라고 반박을 했냐. 매년 간담회? 그런 거 없었다. 우리가 허병길 대표이사랑 딱 만났던 거 한 번밖에 없다. 언제? 허병길 대표이사 부임했을 때. 네. 그 직후. 그때밖에 우리의 만남의 자리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허병길 대표이사가 이 팬들하고 간담회에 앞서서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요구를 했고, 오.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냥 준비한 답변 와서 읽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허병길 대표이사가 지난해 이제 9월 26일이었는데 선착순으로 30명의 팬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간담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빨리 달려온 사람은 만나고 늦게 달려온 사람은 못 만나고 버스 놓친 사람은 못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에하라이가 아니잖아요. 빨리 달려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죠? 지금 네. 어쨌든 뭐 J리그 팀인가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결국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었고,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한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팬들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팬보다 위대한 팀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전북도 이제야말로, 지금도 좀 황덕현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팬들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김민재가 어디서 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민재가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축구를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수비를 가장 잘한다. 얘네들 진짜 자물쇠 수비다. 그 이탈리아 수비축구 본고장에서 김민재 선수,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나폴리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 팀이 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까지는 말이죠.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이겼으면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잘 나가던 나폴리가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을 만나서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나폴리라는 팀이 33년 만에 무려 우승을 할 수 있는 33년. 네, 33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그 우승 확정이 지난 32라운드, 지난 주말 홈 경기를 통해서 우승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구단과 또 나폴리 시 차원에서도 세리에 사무국에다 경기 일정 변경을 좀 요청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경기는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고요. 열지 못했는데요. 네네. 후반전 들어서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네네.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거쳤고 어쨌든 우승 확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거 경기 일정까지 미뤘는데 김치국을 마셔도 그냥 한 사발로 드링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김치국 그거 그 매콤한 거 그 원샷 하면은 목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재밌는 또 소식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소식일까요? 위험한 소식일까요? 이게 궁금한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나폴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졌을 때 저도 처음 듣는 그 이름인데 베수비오 화산까지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축구 경기라는데 아니 왜 멀쩡한 산에 가가지고 통제를 합니까?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 베수비오라는 곳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이탈리아 이 고대 로마 제국에 가장 좀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들어봤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 문명이 멸망하고 말았죠. 그렇죠. 거기가 베수비오 화산이에요. 맞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우승 33년 만에 우승을 앞둔 나폴리 팬들이 우승 확정 순간과 함께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에서 조명탄을 쏘겠다라는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수비오 국립공원 당국은 팬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화산 활동으로 오인될 행위는 금지한다. 금지해야죠. 왜냐하면 그거 금지해야죠. 갑자기 그 산에서 불빛 나오고 연기 나오고 하면 사람들 이거 뭐야? 그렇죠. 폭발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도 접근 금지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나폴리 시민이라면 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는데 진짜 축구에 미쳤었군요. 33년 만에 우승이니까 기쁠만도 한데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 우승 확정은 짓지 못해도 아직까지 나폴리는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나폴리에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국의 나폴리 통영은 많이 가봤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통영이요? 나폴리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이유도 한국의 나폴리에서 잘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미 나폴리는 축제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김민재 선수 출신이 그러면 어디라는 거죠? 통영이죠. 아하. 네, 한국의 나폴리. 한국의 나폴리. 네. 저기는 진짜 나폴리. 진짜 나폴리. 아하.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같은 바닷가. 아하. 네. 실제로 이 나폴리가 이탈리아 3대 도시에 꼽혀 있고요. 항구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습니다. 흥과 열정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요. 무엇보다 축구에 미친 도시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홈 구장의 이름도 디에고 마라도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라는 스타디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54,722명을 26명을 수용하는데 네네. 매 경기 네. 상대팀의 대진과 상관없이 만석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축구 열기를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을 앞두고 있다? 이거는 나폴리 시민들, 나폴리 팬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화산에까지 올라가서 이런 쇼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우승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나폴리가 이 우승을 빨리 확정을 안 지으면 이거 진짜 팬들 답답해가지고 진짜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나폴리 언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다가오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우디네스의 원정에서 아마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리그 2위인 라치오의 결과도 봐야 하는데 라치오가 사실 뭐 이기면서 나폴리가 패하지 않는 이상 우승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팔레티 감독도 이미 9분 응선을 넘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빨리 김민재 선수가 우승컵, 그 이탈리아 세리에 있는 그 스쿠데토라고 하거든요. 그 우승 스쿠데토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예. 그래서 뉴스를 제가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낼 수가 없는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강인 선수 지금 잘해도 너무 잘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즉 스페인, 김민재는 이탈리아, 이강인은 스페인, 손흥민은 잉글랜드. 잘 기억하세요. 예,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데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마요르카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날라왔어요. 이강인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또 다시 한번 저번에 소식은 멀티골이었잖아요. 멀티골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단하네요. 정말 많은 마요르카 팬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소속팀인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약간 좀 칭찬에 인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죠? 아무래도 특정 선수만 이 칭찬을 하거나 지지를 한다면 팀의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축구는 잘 몰라요. 축구는 잘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들리는 소문이면은 이강인이 곧 마요르카다. 마요르카가 이강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선수를 칭찬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섭섭하다. 네, 그렇다고 완전히 칭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와 함께 한 1년 중에 지금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우리가 수비 중심적인 축구를 하면은 이 체력 소모가 많을 텐데 그래도 기복이 없고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의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칭찬의 이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강인 선수가요, 이 마요르카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우리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냥 삽니까? 돈 주고 사야죠. 이강인 선수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아요? 네, 이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아스톤빌라,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 여기에 올 시즌, 이제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게 될 번리, 이런 팀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유력하게 보도됐었던 팀이 같은 스페인, 이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명문팀이잖아요. 명문팀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스페인 3강이라고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에 있어서는 시메오네 감독의 이적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 이것도 대단한 뉴스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렇게 큰 팀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그것도 이강인 선수에게도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좀 그래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저 시메오네 감독이
너무 수비 축구를 하고 좀 답답한 축구를 하는 이런 평가도 요즘 받고 있거든요. 그럼 가면 또 이강인 선수 또 우리는 시원한 축구를 하길 바라는데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려는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하. 왜냐면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가 과거부터 4-4-2 두 줄 수비,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 전술,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없고 지루한 축구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올 시즌 전반기와 후반기의 아틀레티코는 다른 팀입니다. 백스리를 기반으로 해서 3-5-2에 가까운 전술을 시메오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반기 성적이 굉장합니다. 음흠. 경기 내용도 훨씬 더 재밌어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지금 3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위 레알 마드리드의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메오네 감독의 이 행보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이 거취가 약간 순탄치 않은 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클럽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했을 때 감독이 직접 선수를 픽했다? 저는 이건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해가 가기 전 올해 여름 대한민국 방문이 예정돼 있죠. 아하, 그래요? 네, 맨체스터 시티와 이 대한민국에서 이벤트 매치를 또 이제 벌이기로 했는데 많은 팬들이 기대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다면 마치 지난해 토트넘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방한을 했듯이 비슷한 인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같은 스페인 리그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요르카도 같은 리그, 라리가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순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골 넣고 김민재 선수 수비 잘해서 우승하고 이강인 선수 몸값 올라가고 이거 너무 기쁩니다. 에? 지금 제가 당장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잉글랜드 가서 손흥민 보고 스페인 가서 관광하면서 날씨 좋은 데서 이강인 보고 나폴리 가서 축제 즐기고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추맨 파이터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추맨 파이터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텐션 있는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